이런 눈을 가진 남자분들 되게 많거든요. 사실 쌍꺼풀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눈이 커 보이진 않거든요.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.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건데,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트 성형외과 박민호 원장입니다. 되게 전형적인 눈이에요. 이런 눈을 가진 남자분들 되게 많거든요. 이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진다, 눈 뜨기가 어렵다. 사실 되게 심플해요. 이거는 그냥 안검하수고요. 안검하수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을 하면은 개선이 될 거다. 소위 말하는 눈매 교정이라는 거를 해줘야 된다. 눈매 교정을 비절개 방식으로는 해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절개 방식으로 일단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, 진짜 안검하수가 있고 가짜 안검하수가 있긴 한데 진성에 가까운 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눈 뜨는 힘 자체가 많이 액션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수술적으로 좀 건드려 줘야지 편하게 눈을 뜰 것 같아가지고 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사람의 인성이 확 바뀌었네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도 눈동자를 가리고 있고 쌍꺼풀이 없으니까, 그리고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꺼풀이 올라가지가 않아서 눈동자를 가리고 있고, 두 가지였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 다를 개선을 하고 나니까는 눈이 이렇게 또렷하게 빡 떠지는 거죠. 이런 분들은 평생 동안 눈꺼풀이 아니라 이마를 치켜 떠가지고 눈을 뜨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눈썹을 쓰지 말고 눈꺼풀만 이용해서 눈을 떠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못해요. 많은 경우에서 수술을 해놓으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마에 힘을 빼게 되고 눈꺼풀로 눈을 뜨게 돼요. 서서히. 지방도 이제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. 쫙 깔려 있는 지방이 있고 주머니에 쌓여 있는 지방이 있는데, 주머니에 쌓여 있는 지방을 대부분 제거를 하거든요. 사실 그게 쉬워요. 물론 그 지방이 엄청 많은 분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지방을 조금 제거해주면은 개선이 조금 되기는 하는데, 그 지방이 그렇게 많이 넘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, 생각보다.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잡아 빼버리는 거죠. 진짜 싹 다 제거를 해버려가지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오히려 그거 많이 제거하면은 나중에 안 좋아져요. 보통은 그렇게 지방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대부분은 겹주름 생기는 거예요. 사실 정말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주머니 안에 쌓여있는 그 지방이 없어졌잖아요. 그러면은 그 위치에다가 배라든지 허벅지에서 뽑은 지방을 이식을 해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원래 지방이 갖고 있던 기능을 이식한 지방은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는 눈꺼풀이 고정이 돼버려요. 안 움직여, 떠지지도 않고 감기지도 않아요. 눈두덩이 두툼한 걸 해결하려면은 쫙 깔려있는 지방이 있어요. 사실 그거를 제거를 해야지 두툼한 느낌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되고, 근데 그게 또 욕심내가지고 많이 제거를 하다 보면은 또 피부가 많이 안 두껍고 이런 분들은 약간 울퉁불퉁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, 요분은 왼쪽이 눈이 더 커요. 오른쪽은 눈이 되게 작고, 근본적인 골격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분은 쌍꺼풀 있는 쪽 눈이 되게 더 졸려 보이잖아요. 눈동자가 안검하수죠. 겹주름이라는 게 좀 원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눈 뜨는 근육도 연관이 되어 있고 눈꺼풀 안에 있는 지방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깊게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건드려주기 위해서 절개 방식으로 눈매 교정된 눈 뜨는 근육도 건드려주고 지방도 건드려주고 해야 됐던 거고요. 설명은 단순하게 겹주름 때문에 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, 이제 그 속에는 겹주름을 만들게 하는 원인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,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다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열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비절개로 라인만 잡아도 당장은 결과가 나와요. 하지만 깊숙하게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다시 이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. 제 경험상 50%는 훨씬 넘는 확률로 다시 원상태가 돼서 와요. 왜 겹주름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고, 진단이 정확해야지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. 왼쪽 눈에 쌍꺼풀이 있으니까 이 쌍꺼풀을 낮추기 위해서 두 줄 따기를 해야 된다,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이번엔 두 줄 따기가 아니에요. 정확하게는 쌍꺼풀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수술로 만든 쌍꺼풀이 아니단 말이에요. 이거 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.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두 줄 딱이라고 겁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. 이분도 보면은 앞트임도 본인이 원해가지고 합주가로 했는데, 오른쪽은 제가 눈매 교정을 조금 더 해드렸거든요. 쌍꺼풀이 생기면서 왼쪽 눈은 겹주름은 없어졌고, 눈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또렷하게 잘 뜨시고, 졸려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느낌은 훨씬 없어졌고, 수술 후의 결과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야. 근데 대신에 다시 겹주름이 생긴다든지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.
절개를 하느냐 비절개를 하느냐, 깊이 있는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직접적으로 건드려야지 효과가 날 경우는 저는 절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두 분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깊숙하게 있는 뭔가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절개를 한 거예요. 사실 성형수술도 진단과 치료예요. 진단이 제대로 돼야지 거기에 맞는 정확한 제대로 된 치료가 나오는 거고, 뻔한 말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, 상담을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돌아가면서 받아보시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,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맞고요.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싶으면은 거기서 안 하는 게 맞고, 그런 것 같습니다.